네, 12시 오후장 작전타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정재현입니다. 김선현입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 이에 따라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고 우리 시장도 최근에 계속 올랐던 만큼 4거래일 만에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고용지표 때문에 빠졌어요. 고용이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자이언트 스텝을 9월 달에 할 수도 있다. 이 분위기가 60% 이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받긴 했는데 큰 하락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보면은 원자재 값의 하락이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외인들은 어찌됐든 국내 증시에 계속적인 매수 상황을 보이는데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돌아올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참 안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안 들어오는 이유를 또 대긴 해요. 핑계를 대긴 합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8월 한 달 정도는 좀 들어와 준 이후에 좀 조정 보시면서 대응을 하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도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죠? 유가에 대한 부분. 근데 환율마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는데요. 기관들이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매수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이 빠지기는 하는데 제한적인 낙폭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재훈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종목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조정 구간인데 완만하게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옵션 만기는 위아래로 열어놓긴 하겠지만 윗방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종목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추후에는 이제 이슈와 모멘텀 거리로 종목장이 좀 펼쳐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순환매를 활용한 전략으로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장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시장의 멘토가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오늘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후장 작전 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윤입니다. 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인 내용들이 시장에 대체로 좀 많은 상황이라 지난주 뉴욕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고용지표 잘 나왔고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많이 한다고 한들 아직 시간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머니차트 종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두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종목 다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되는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AS를 쪽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은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지난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수익률은 40% 가까이 나고 있는 건데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왔다 하면서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을 해요. 제가 이거 올라간다. 네, 짚어드렸는데 오늘 또 올라가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왔어요. 이제 20만 원이 왔습니다. 그렇죠? 20만 원 넘어가면 AS를 꼭 해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어요. 더 가고 있어요. 과연 얼마까지 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 윗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강조드렸던 1차 라인을 생각해 보자면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의 한 중단 라인을 판단한다면 한 21만 원 정도는 한번 여유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차로 21만 원 보시고 그 다음은 여기 위에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한 25만 원, 6만 원 그 이상 가는 27만 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포인트 뭐다? 여기 21만 원 넘어가고 22만 원 가는 구간대에서 잘만 버텨준다면 그 다음 구간대는 바로 다이렉트로 얼마까지? 27만 원까지도 솟구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하게보다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전문가 중에서 제가 셀트리온 수익률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 중에서요. 네,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가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계속적으로 리딩을 수시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매도 사인이 크게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좀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랄까요? 어떤 그린 케미칼인데 AS를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실현하셔도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뭐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부분, 여러 이제 기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좀 됐어요.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합니다. 기후 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린 케미칼이 쫙 치고 가는데 종목이 안 꺾여요. 안 꺾일 경우. 제가 그리고 그린 케미칼은 1만 원 이상까지 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 박스의 호가에 해당하는 부분 9,500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으로. 하지만 고점으로 조금만 높게 본다면 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린 케미칼이긴 해요. 이 라인이죠. 제가 이 박스를 보잖아요. 자, 한 중단 만 원 됩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한 흐름이에요. 자, 근데 만 원부터는 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가 있나요? 호가가 바뀝니다. 50원으로 바뀝니다. 만 원부터는요. 한 호가당 0.5%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9,000원대가 사실 상당히 올라가기가 힘든 구간대예요. 호가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는 추세로 보건데 이슈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상승은 더 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네, 약간 윗꼬리가 달리거나 약간 불안불안한 흐름이 나올 때는 뭐다? 정리하시고 오르지 않은 종목이랑 같이 파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이슈로 이 종목도 올라갑니다. 이 종목 드디어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HN이에요. 오늘 장중에 또 급등을 합니다. 수익률 58% 이상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58% 이상이요.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이거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들 꽤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좋은 가격에 추천드렸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의 기후대책 이슈 맞춰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다? 태양광, 풍력 좋지만 그 다음으로 뭐다? 탄소 배출권 관련한, 온실가스 관련한 종목이 주목을 받을 거다. 거기에 그린 케미칼, 에코프로 HN이었고 맞죠? 네. 이 상황들. 추가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추가 흐름이 나오기 전이 무슨 말이냐? 아직 안 꺾였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되게 주목했던 라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그 다음 구간은 어디다? 네, 딱히 내용이 없어. 여기예요. 그러니까 현 구간대 제가 조금 주목했던 라인이 얼마냐면 한 5만 5천 원, 6만 원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여기에 넘어간다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위에 있다고요.
여기 얼마? 10만 원짜리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은 사실 큰 공간 자체에서의 매물벽 자체가 두껍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저기 위가 두꺼워지거든요. 이 자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코프로 HN 급하게 정리할 건 없습니다. 자, 근데 10만 원 넘어간다 했을 때 너무 또 고점이야? 그건 또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저기 위로 더 있어요. 근데 이거 노리면 좋긴 하겠죠. 근데 바닥부터 해서 만약에 에코프로 HN 10만 원 가도요. 수익률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구간대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우선 지금은 그걸 돌파했어요. 중요한 자리 돌파해서 저는 우선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베팅을 해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조심스러운 대응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울 건 없어요. 왜요?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또 뭐예요? 늦게나마 따라 들어가신 분들, 제 방송 보시고 첫날 사신 분들은 첫날 별로 안 움직였죠. 다음날 오히려 빠졌습니다. 추천하고 3거래일째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모두 현재 수익 중인 상황이에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라인 자체, 이 자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고민됐어요. 55,000원짜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과한 윗골이나 너무 과하게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1차 조정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고 바로 튀어버립니다. 어마무시하게 튀어버립니다. 수익률 58%. 네. 오늘 최고가 기준인데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안 하고 현재가 기준으로 해도요. 55%, 56%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현재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파실 거예요? 아니죠. 네. 무서우세요? 무서우면은 현재 수익률이 아무리 안 나시는 분들이라도 제 방송 보고 하신 분들, 높게 잡은 분들이라도 수익률이 30% 이상 나고 있잖아요. 30% 먹은들 좀 무섭다. 20% 먹은들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빠진들 수익률 20% 나는 거고 조금 빠진들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수익률 50%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무슨 시장이다? 상승을 주고 치고 가는 시장이라고. 바닥에서 올려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썸머랠리 강조를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은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믿잖아요. 썸머랠리가 왔다고. 제가 처음 얘기할 때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그런 시장이 뭐다? 이런 시장이 뭘 만들 수 있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겁먹지 마시라고요. 따라 들어가시는 흐름도 필요하다.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에코프로 HN이 그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셨죠? 네, 보유라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늘 좀 아쉽긴 한데 삼목에스폼이 오늘 갔어요. 오늘 잘 가다가 4%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마이너스 0.6으로 빠졌어. 일단 오늘 아침부터 이슈가 좀 됐던 게 뭐냐면 어제부터죠. 어제 오후인가 기사들이 좀 돌았어요. 원희룡 장관 얘기했던 250만 가구에 대한 부분. 주로 진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신축 관련해서는 다 이제 서울 쪽이 좀 많다, 근교가 많다 이런 좀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좀 튀고 올라갔어, 사실. 예. 튀고 갔다가 약간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조금 괜찮긴 해요. 딱히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잖아요. 분봉상으로 보는데 아침에 튀고 가다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 종목 무슨 종목이에요? 거푸집이잖아요.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 알루미늄 폼, 거푸집, 대장주, 국내 1위. 치고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알루미늄 폼. 자, 거기에 원자재 값 상승,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포인트 같이 맞춰본다면 매출이 계속 어떻게 해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18%, 19% 수익이긴 한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14, 5%될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좋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라 겁먹지 마시자고요. 오늘 약간 이 정도 밀리는 거. 원래 종목이라는 게 급등 나오다가도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에코프로 HN도 그러했고요. 안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안 그런 종목은 좀 뭔가 진짜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데 얘는 그런 종목 아니잖아요. 튼실한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AS 해드리자면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입니다. 많이 오르고 있네요. 3.5% 현재 급등 중에 있네요. 아침에 제가 종목을 보면서 저희 가족분들이랑 AS 해드릴 때 마이너스 왔다 갔다 1%대 오르고 그래. 보통 한 1%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3.5%까지 오르네요. 자, 다른 종목 체크해 볼게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삼성 스펙 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4호. 오 마이 갓.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스펙 4호 해야 됐나 막 고민했거든요. 그렇죠? 공개 방송 한 150명 이상 들어오셨는데 이거 했어야 됐는데 좀 아쉽네. 그죠? 근데 이것도 아쉽다 말씀드렸던 거고 너무 잘 간다. 자, 그다음에 삼성 스펙 네 6호. 6호는요? 6호도 4% 오르네. 근데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스펙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합병을 목표로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합병을 목표로 상장을 시킨다고요. 상장을 시키는데 이게 3년 안에 상장을 해야 돼요. 합병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상장 폐지가 돼요. 상장 폐지 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진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시총 자체가 가장 낮은 종목이 제일 그래도 합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머스트 스펙 5호가 제일 시총이 낮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거고 차트 포인트에서 보자면 이 라인은 맞아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구나. 이 흐름을 봤어요. 요 바닥에서부터 해서 한 번 튀고 한 번 튀고 튀고 튀었단 말이죠. 바닥을 확인하면서 튀고 그죠? 튀고 올라간다고요. 흐름은 예측은 잘했어.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수익 중이긴 한데 스펙 4호를 보면은 조금 진짜 아쉽네요. 이게 많이 아쉽네. 이 종목도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이미 이 종목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었고 그리고 바닥 라인을 항상 고민할 때 이 라인을 항상 저는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목이 좀 튀어오르면은 머스트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른 터라 좀 위험하겠다. 이 바닥 라인을 터치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상승 가능성은 4호랑 5호가 가장 컸다고 판단을 했어요. 6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4호도 움직였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4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호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5호 같은 경우도 한번 팍 튈 거예요. 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해요. 5호도 얘가 끼가 있잖아요. 끼가. 그러니까 장대 양봉에 끼가 있다고. 이런 장대 양봉 포인트들이 항상 상승할 때마다 그림을 그렸던 거. 근데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장대 양봉 끼. 안 나가고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양봉 가지고는 우리가 좀 아쉽고요. 한 뼘 정도 크기 양봉은 나와줘야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이것도 굉장히 조금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익 중인 종목이라 며칠 전의 종목이라서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고 차분하게 가져가시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은 두 종목이에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입니다. 둘 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일 수 있어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예요. 자, 어버브 반도체 최근 들어서 흐름 전체적인 차트 모양부터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그림을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바닥 라인이 2018년 말, 2019년 말부터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이 라인부터 해서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죠? 거의 큰 그림에선 이 라인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슉 또 가다가 바닥에다가 코로나 때죠? 쫙 그리고 다시 바닥에 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봉상 4년 바닥은 확인하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포인트 자체가 너무나도 커요. 자, MCU, 네. 국내 1위, 전 세계 4위크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 포인트 살펴보는데 한번 제가 재무제표 봐드릴게요. 자, 보세요.
작년까지 매출도 사상 최대였어요. 작년 매출 자체도. 근데 올해부터 해서 진행이 되는데 올해 2분기 매출 자체가 사상 최대로 가요 또. 거기에 영업이익 튀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MCU가 재밌는 게 전자제품 쪽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자동차 쪽으로도 가요. 여기서 매출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브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매출도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가 자체가 바닥을 크게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켜본다면 저 고점은 넘어가야 됩니다. 19,100원짜리 넘어가줘야 정상인 거예요. 내년까지 지켜보면 그 이상 갈 거고. 시간 여유만 두고 본다면 이거 2배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올려치는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죠? 시장이 빠져가지고 흔들렸던 포인트는 있지만 주봉상으로 완벽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복을 1차적으로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이 자리 자체가요. 큰 그림이에요. 짧게 본다면 이렇고 길게 본다면 이 그림까지 나와줍니다. 중단 라인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13,500원 정도? 못 가도 13,000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 더 보수적으로 잡자면 여기 라인 하단 라인까지 회복이 나온다면 12,000원까지도 최소 1차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약간 늦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포인트. 이거 핵심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종목은 이걸 갖고 왔어 싶으실 겁니다. 명신산업입니다. 자, 명신산업 오늘 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명신산업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테슬라. 테슬라 대장주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상장 후에 두 번째 진바닥이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바닥부터 해서 이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시작하는데 명신산업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우선 테슬라가 8월 25일 날 3분의 1 주식 분할을 시작하면서 거래가 됩니다. 그때부터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본 명신산업의 차트는 바닥이지만 큰 그림을 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명신산업의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흐름을 고민해 봤는데 국내 매출 쪽이 2020년 쪽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크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국내랑 해외 쪽이랑 매출 자체가 비슷했어요. 제가 해외 매출 쪽이요? 네. 그렇게 그 상황이었는데 2021년부터 어떻게 되냐면 해외 매출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갑자기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빵 뛰기 시작해요. 네. 그 상황에서 매출 자체가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분기 때 3,100억. 자, 영업이익 218억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분기 때부터 뭐가 있죠? 여러분,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외 매출이 늘기 시작하는데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요. 얘 매출 많이 나옵니다. 명신산업 이번에 바닥 맞고요.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 주가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테슬라 이슈에만 움직였다고 좋아했던 종목이지만 그렇게 볼 필요 없이 1차적인 상승 흐름 타고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돼요. 그래서 짧게나 본다면 요 자리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이 자리 23,000원, 2,000원 좀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거 잠깐 오른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실적 이슈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요 포인트, 이 그림 보셔야 돼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자,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명신산업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은 어찌보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둔화될 수는 있어요. 당장의 움직임이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거론된다면 이 두 종목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들이지만은 그만큼 움직일 때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 성장성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어버브 반도체랑
명신사는 말씀드려봤고요. 아마 이 종목들은 8월만 보셔도 꽤나 재미있을 거예요. 한 9월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